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에선 여러 수습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국면 전환용 인적 교체는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분하게 변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된 여당에 대해서도 현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드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요법보다는 왜 패배했는지 패인을 분석한 뒤에 차분하고 질서 있게 변화하겠다는 겁니다. 조윤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별도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돌파를 위한 인사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과 같다며 내각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면 전환용 인사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은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지도부 교체에 대해서도 강서구 선거 결과를 가지고 주요 당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지 지도부 교체로 판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실이 밝힌 윤 대통령의 선거 이후 첫 메시지 역시 차분함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당내 별도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원회를 띄우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적당히 기구 하나 만들어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모레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과의 1대1 면담으로 대체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새로운 기구를 띄우는 쇄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내에서는 그 정도로 되겠냐는 반발이 쏟아지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조를 바꾸는 이런 변화를 좀 꾀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당도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쇄신안을 내놓고 정식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밝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는 안심해달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번 구청장 참패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원외에 있는 뜻 있는 동지들은 연판장을 돌려서라도 소위 지도부의 책임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성형수술을 해야지 화장한다고 얼굴이 달라지냐며 각종 참사에도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모레 긴급 의원총회 전까지 수습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주말까지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리더십 위기로 다가온다며 국민의 준엄한 경고에 부합하는 쇄신책을 김 대표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한은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송찬욱 차장 나와 있습니다. 여당이 일단 완패를 했는데 네네. 내각이든 당이든 사람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나온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 이게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차분하게, 저 단어가 지금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탓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김기현 대표도 그 외 다른 당직자도 바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은요 선거에서 지면 책임론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사람을 바꾸는 게 보통 쇄신책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번엔 왜 안 바꾼다는 거예요? 네, 우선 이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이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인데 이번에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 패배의 원인이 지금 당 지도부만의 탓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걸로 넘어가는 건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이지 제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 총선 선거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대통령의 생각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는 앞서 리포트 보셨지만 책임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충청이나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당력을 총동원한 총선 바로미터 선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내년 총선은 암담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김 대표가 물러난 이후 혼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김 대표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고 그렇다고 지도부 중에 내가 먼저 사퇴하겠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죠. 여당 전체적으로는 선거에서 졌지만 책임을 안 지거나 혹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부 변화는 없는 거고요. 그럼 여당은 무슨 변화를 할까요? 네, 일단 당초 국민의힘 변화 어떤 게 있었냐면 혁신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그리고 조기 총선 체제 전환을 쇄신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김기현 대표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위 몇 개를 띄운다고 해서 대대적인 쇄신이나 혁신이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변화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상징적인 혁신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들은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국민의힘 모레 일요일이죠. 의원총회를 열어서 쇄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선거 패배 오늘로 이틀이 지나고 있는데 해법도 책임도 아직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민심을 못 읽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번 선거 결과 한번 뜯어보면서 보면 그 민심을 못 읽는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강서구 모든 행정동에서 패배할 정도로 완패를 했습니다. 여당에서 이제 기대를 그래도 했었던 가양 1동, 방화 1동 등 마곡지구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거죠.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은 거꾸로 모든 행정동에서 이긴 건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참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했는데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이제 회복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큰 숙제가 국민의힘에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보면 여당 지도부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자, 대통령실의 국정기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답인가요? 물론 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있습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로부터 저희가 얘기를 들었더니 국민이 바라는 건 민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민심을 수용하는 태도다라면서 비서실 개편 등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국정기조가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대표되는 이념 논쟁보다는 조금 더 민생 행보를 부각하는 방향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요일에 나올 여당 쇄신안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찬욱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재판에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재판부에 통보해 놓고 정작 국감장에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밝힌 이유는 국정감사 출석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아침에 수행원들과 대표에게 갔지만 도저히 몸 상태가 안 좋아 국감에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불참으로 5분 만에 끝난 재판. 재판부는 이 대표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번에도 외부 요인 때문에 불출석하지 않았냐며 오늘 재판은 연기하되 27일 다음 재판에선 원칙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안 오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고 13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는 불리한 양형 사유는 물론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문제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오늘 구속기한이 만료됐는데 재판부가 6개월 더 구속을 연장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들어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로 이미 한 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번 추가 영장으로 1년 6개월을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3번이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사례는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압박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허위 진술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바꾼 진술을 인정해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 대표가 관여됐다는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 향후 재판에서 가리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게 민주당의 사법방해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부지사와 외부 인사 접촉 기회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신원미상의 인물이 흉기를 두고 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 이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긴 소매 옷을 입은 사람이 아파트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남성으로 보이는 인물은 왼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 CCTV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한 장관의 아파트 현관 앞바닥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점이 발견된 건 지난 11일. 새벽 시간 누군가 아파트로 몰래 들어온 뒤 집 앞에 물건을 두고 사라진 겁니다. 이 물건들은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차 외출하려던 한동훈 장관이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보안팀은 오늘 오후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가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비상계단을 통해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특정에 나서는 한편 용의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징계 1순위로 꼽는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들이죠.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이들을 만나 이 당 통합을 위해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당 통합의 시동을 건 건데 하지만 강성 당원들은 오늘 윤영찬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비명계 핵심인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통합을 위해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에서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어제 홍 원내대표와 비명계의 만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민생을 챙기고 한마음 한뜻 통합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분열하면 특히 윤석열 정권에게 반사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단합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대선 경선 결과 불복 주도 등 6가지입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성명을 내고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만이 진정한 당의 통합을 만든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보이는데요. 국정감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콘서트요? 네,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스스로 개그 콘서트라고 말할 정도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절차 문제를 제기했던 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이 국감장에 앉히냐 안 앉히냐를 두고 싸우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배석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단사간 협의를 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들끼리 합의를 하고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는 이런 위원장이 어디가 있어요? 맨날 주랭랑이야. 뭐 일나 있으면 다 도망가는데. 장관 후보자도 주랭랑 치더니 위원장도 지금 주랭랑 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어요. 감사 중지가 됐다고 해서. 나가자는 말을 듣고 나갔어요. 지금 두 분은 나가자는 말도 안 듣는 상태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너가 회의 앉아 계세요 지금. 후보가 됐습니다. 나가세요. 앉아 기다리고 주랭랑이에요. 감사 다시 듣게 되면 개그 콘서트에 무슨 봉숭아학당이나 무슨 이런 거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저럴 일인가요? 주랭랑 싸움이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네, 오늘 이 국감장 밖에서도 이 개그 콘서트 2찬이 펼쳐졌는데요. 이 국감장 밖을 박차고 나간 의원들 일제히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하여 저희도 30분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회권 포기다. 무도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법사위원장 발언 중에 무도하다, 무례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침 장동혁 의원님 저기 계시네요. 지금 협의는 안 하시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참 유감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도 계속 싸워요. 자빠졌네? 네, 이른바 이 자빠졌네 논쟁이죠. 오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제 반응은 지금 당이 자빠졌네 논쟁에 끌려가야 되냐. 한 분은 전 대표까지 하셨고 한 분은 또 우리 당의 또 어른이시고 두 분 좀 자제하셔야 돼요. 네, 이 논쟁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이 강서 지원 유세를 나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죠.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죠? 오늘 저 영상을 안 의원이 직접 올렸다고 하던데 선거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하루 전날 이 방송에 나와서 선거에서 지면 안철수 의원 막말 때문이라고 콕 집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진경훈 후보 디스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선거운동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저는 직을 걸고 싸웠어요.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준석이 가장 먼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네, 안 의원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다고 또 비꼬았습니다. 참 여당이 졌잖아요. 네, 뭐 반성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싸움 할 때입니까? 네, 둘 다 보기 좋진 않죠. 이 선거 패배 책임이 이 불똥이 튈까 예민한 안 의원, 선거 때 한 거 없이 지적만 하는 이 전 대표.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은 둘 다 싸늘한데요. 국민은 여당에 따끔히 경고를 했는데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빠졌네 논쟁이나 벌일 때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턴 일촉즉발의 중동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기지를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그 긴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가자 지구 민간인들에겐 대피령을 내렸는데 대규모 작전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입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기지에 접근하고 곧바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군인들은 하마스 대원으로 보이는 남성을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하고 내부 기지로 진입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빼앗겼던 기지를 탈환하고 인질 250명을 구출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가자지구 북쪽 주민 11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The IDF calls for the evacuation of all civilians from Gaza City, from their homes, southwards, for their own safety and protection. 24시간 이내 남쪽인 와디 가자 이남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라고 덧붙였는데 외신들은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עזה לא תיראה אותו הדבר. אנחנו נגיע למצב בו מי שהנהיג את עזה יוכה קשה, נפרק אותו. 이에 대해 하마스 측은 몇 시간 뒤 이스라엘의 주민 대피 권고는 선전전이자 심리전에 불과하다며 떠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슈켈론 등에 로켓 150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자지라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상전이 임박한 가운데 유엔은 비극적인 상황이 재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가자지구엔 오늘 새벽에도 포탄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6,000발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생지옥으로 변한 가자지구를 권갑구 기자가 전합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이 엄청난 연기를 내뿜으며 폭파됩니다. 이딴 공격의 표적뿐 아니라 주변 건물도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현지 시각 오늘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등 750곳을 밤새 공격한 겁니다. 폐허가 된 가자지구 거리에는 폭격 잔해들이 쌓여 있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잔해 속에서 집기 도구 하나라도 찾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약 6,000발의 폭탄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숨진 사람들도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امبارح استوصلنا العصر يا دوب نمنا ليله صحينا الفجر صلينا الفجر قعدنا وصارت الضربه والحمد لله على كل حال. 특히 사상자의 3분의 1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في شهداء ماتوا هذا الصبي يعني حرام هذا الصبي يتسروع حرام عليهم ايش هذا اللي بصير فينا.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전기와 식수, 식량 공급까지 차단하며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I asked him if he could help in transferring medical supplies through the Gaza crossing, the Rafah crossing. We need a corridor.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이스라엘군이 모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무력 충돌에 따른 민간인들의 희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살 딸을 잃은 아버지는 인질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오히려 축복이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암으로 아내를 잃은 후 8살 딸 에밀리를 홀로 키워온 토머스 핸드 씨. 하마스 무장대원이 마을을 기습했던 7일 오전, 친구 집에 있던 에밀리는 무장대원들에게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이틀 뒤에야 들려온 딸의 사망 소식에 토머스 씨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I went yes and smiled because that is the best news of the possibilities that I knew was a blessing, an absolute blessing. 인질로 끌려가 고통받는 것이 더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y'd have no food, they'd have no water. She'd be in a dark room filled with Christ knows how many. 하마스 기습 당시 또 다른 가족의 단체 대화방. 모든 입구를 닫고 조심하라는 아버지의 다급한 메시지 뒤 남동생은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년이 대피한 방으로 무장대원들이 총을 난사하자 몸을 숙이라고 소리쳤고 부모가 대신 총을 맞은 겁니다. 이후 그는 12시간 넘게 숨죽인 뒤에야 남은 가족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They wanted us to live more than anything. So, as you said, yeah, mom and dad, they sacrificed their lives to save me. 하마스에 붙잡힌 가족들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can't do anything until these elderly people and children are back.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에 생존자들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등교하는 시간에 학교 앞인 인도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고등학생 2명 그리고 6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SUV 차량이 인도 위에 멈춰서 있고 구급대원들은 인도와 차도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분주합니다. 편의점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차량이 들이받은 건물 기둥은 옆으로 기운 채 반쯤 들려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앞 인도로 차량이 돌진한 건 오늘 오전 8시쯤. 사직터널을 지나 언덕길을 내려오던 중 차도를 벗어나 고등학교 정문 진입로 쪽을 들이받은 겁니다. 인도를 덮친 차량은 이곳 상가 외벽에 부딪히고서야 멈췄는데요. 당시 사고 충격으로 나무 판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등교하던 고등학생 2명이 다쳤고 학교 앞을 지나던 60대 여성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우르렁탕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운전자가 약간 노인분이셔갖고 그냥 좀 비몽사몽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업 중인 카페의 유리창을 뚫고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2명이 있었는데 차량이 비껴가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다가 운전 미숙을 일부 인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주차장 요금정산소 앞에 멈춰서는 하얀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계산을 하려는 찰나 차량이 출발합니다.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속도를 내더니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카페 유리창을 뚫고 들어갑니다. 차가 나가려고 계산을 했나 봐. 근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튀어나가니까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이 막 튀니까 순간 그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주변이 난리통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도망갈 정도니까. 경기 고양시의 한 카페에 포르쉐 승용차가 돌진한 건 어젯밤 10시 45분쯤. 카페 안에는 주인과 손님 등 2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차량이 비껴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덮치면서 카페 입구의 보도블럭까지 전부 뒤집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하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미숙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조사를 마친 뒤 국과수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어치기로 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장을 걷던 한 시민이 옆을 바라보더니 황급히 방향을 틉니다.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파란 반바지 차림의 남성. 한 손에는 35cm 크기의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갑니다. 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패와 방검장갑을 낀 경찰 2명이 조심스레 남성에게 다가갔고 흉기를 버리라고 3차례 경고했지만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앞서 있던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의 손을 부여잡더니 빠르게 다리를 걸어 업어치기로 남성을 제압합니다. 광장의 특성상 대치 시간을 길게 하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제압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손을 잡아서 바로 제압을.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광장으로 오기 직전 마트에 들러 흉기를 구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광주의 세무서 신축 공사 때문에 학생들이 걷던 인도가 끊겼습니다. 학생들은 차도를 이용해서 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는데요. 김대욱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굣길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인도가 끊겼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인도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공사 현장 앞입니다.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요. 공사로 인도가 사라지면서 학생들은 차도를 걷고 있습니다. 노란색 차선과 펜스 사이 폭은 불과 27cm. 이 좁은 공간을 통학로로 이용하는 겁니다. 벌써 몇 달째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차도로 가끔 다니기도 하는데 차들이 쌩쌩 다니거나 하면은 저희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부딪힌 것도 있고. 지난 3월 북광주 세무서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옹벽 공사가 그 인도하고 거의 한 1, 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작업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펜스 건너편엔 다른 인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이 1.4m에 불과합니다.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8곳. 등하교 시간 학생들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좁습니다. 안전 조치도 미흡합니다. 보행자 통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말고는 없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된다고는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애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위험하긴 위험해요. 큰 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관할구청은 인도가 사유지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세무서 측은 차단봉을 설치해 공사장 쪽 통행을 막겠다며 완공 후 인도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공 예정 시기는 내년 8월. 7개월간 이어진 불안한 통학길은 앞으로 10개월이나 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대 정황을 발견한 게 AI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머리에 파란 눈을 한 소녀. 아동 친화형 인공지능 로봇 조앤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혼났을 때가 한 2번 정도 있었어. 아이들이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AI 로봇입니다. 실제 최근 방과 후 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상담하던 중 부모에게 학대받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I 로봇이 잠잘 때 주로 어떤 꿈을 꾸냐고 묻자 한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가 날 때리는 꿈이라고 답한 겁니다. 이 학생은 학대 정황을 짐작하기 위한 AI 로봇의 다른 질문에도 대부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상담을 주관한 협회 측은 곧장 전문 임상심리사를 투입했고 학생은 손을 맞아서 피멍이 들었다. 얇은 옷 입히고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돌봄센터 등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고 협회 측은 곧장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복학대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게 저희 협회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생과의 면담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부모 등을 상대로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인 가운데 인공지능이 신체적, 정신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서울 강남구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가 3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을 조롱하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시청자분들도 영상 보고 판단해 보시죠. 김담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외주 업체에 맡겨 제작해 어제 공개한 홍보 영상입니다. 메타버스로 구현한 강남의 주요 관광지를 주인공 캐릭터들이 둘러보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된 건 등장인물들의 대사입니다. 야, 너네 촌스럽게 건물들 좀 그만 쳐다봐.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거든? 우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 맞잖아.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 처음 봤단 말이야. 강남 구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을 낮춰보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예리야, 너무 킁킁대면서 다니지 말자.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특권 의식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다. 외주라 해도 승인한 강남구도 문제다. 강남이 천국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 같은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남구청은 해당 영상을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한 지 3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강남 페스티벌을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메타버스 SNS 채널을 활용한 새로운 홍보 시도였지만 논란 소지가 있어 영상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장인물의 대사 내용 중 킁킁은 캐릭터의 특징일 뿐 조롱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 카드를 찍으면 이런 안내 음성이 나와서 또 논란입니다. 무료 승차하는 노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냐, 공짜라고 생색내는 거냐,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65세 이상 승객이 경로우대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자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지난 6월 경로우대 대상이 아닌 승객들의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광화문역과 강남역 등에서 3개월가량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지하철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운영 20일 만에 안내 음성이 바뀌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재정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마당에 공짜로 타는 노인이라고 낙인 찍는 거냐는 반발에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뺀 겁니다. 하지만 바뀐 안내음도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음성을 뭐 때문에 내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노인들을 약 올리는 거고. 친구들을 야야 찍으니까 부끄럽더라 이 카드. 대구 지하철도 지난달 어르신 안녕하세요라는 안내 음성을 도입했다 닷새 만에 중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다른 안내 음성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사용자가 지속 증가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시행하게 되었고요. 학대하는 그런 것들은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 이후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18만여 건. 이 중 70%가 경로 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겁니다. 부정승차를 막는 것 못지않게 어르신들 마음도 헤아리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자, 이 10원짜리 동전 만드는 제조 비용이 10원보다 비싸서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한국은행이 이 훼손된 동전들을 내다 팔아 지난 10년간 166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동전을 녹이면 다른 나라 동전이나 스마트폰 부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구부러지고 오염되고 불에 탄 동전들입니다. 이런 동전들은 화폐의 기능을 잃고 한국은행에 환수됩니다.
한은은 망가진 동전을 팔아 지난 10년간 총 166억 4천만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한은이 폐기주화를 매각해 받은 대금은 3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동전들은 새 삶을 맞게 됩니다. 동전의 주재료가 알루미늄과 동, 양은 니켈 등 쓸모있는 금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 동전으로 재탄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은은 훼손된 동전을 비철금속 전문 업체인 풍산에 소재별 시세를 적용해 내다 팝니다. 풍산은 이 동전을 녹여 무늬가 없는 동그란 형태의 소전으로 만들고 한국조폐공사는 소전을 사와 새 동전을 만듭니다. 대만이나 호주의 조폐공사에 팔아 해외 화폐가 되기도 합니다. 풍산은 녹인 동전들을 종이장처럼 얇게 편 형태로 만들어 전기전자 회사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반도체 부품의 소재로 활용됩니다. 자원의 재활용 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화를 쓰다 보면 오염도 되고 변색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오래된 것들은 그런 건 어차피 폐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최근 폐기되는 동전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며 올해 상반기만 42억 원어치의 동전이 폐기됐습니다. 소재값 상승을 비롯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일부 동전의 주조 비용은 화폐 가치를 넘어선 상황. 가치가 없어진 동전들이 재활용을 통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킬로그램당 10만 원이 넘던 킹크랩이 최근 반값이 됐습니다. 자연산 송이도 한 달 새 가격이 70% 떨어졌는데요. 고물가 시대의 가격 하락 소식이 반가운데 이유가 궁금하죠. 김승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최근 킹크랩을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 생일인데 제가 킹크랩을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가격이 많이 싸져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쪄서 실컷 먹으려고 왔어요. 평일인 오늘 오후 3시까지 한 가게에 들어온 킹크랩 주문만 60건에 달합니다. 대게와 킹크랩의 킬로그램당 가격 차가 12,000원에 그쳐 킹크랩으로 수요가 몰린 겁니다. 95% 이상 대게를 구매를 했다면은 킹크랩 한 5% 수준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킹크랩이 반대로 95% 그리고 대게가 5%.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죠. 전국 수산시장 시세 비교 플랫폼에 따르면 한 달 전 킬로그램당 11만 5천 원이던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 가격은 오늘 6만 9,8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0% 가까이 저렴해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막은 영향입니다. 전쟁으로 그 미국 유럽으로의 킹크랩 수출이 막히면서 냉동창고에 킹크랩 물량이 지금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 10월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어온 킹크랩은 하루 평균 2,252kg. 지난해 같은 기간 1,308kg과 비교하면 70% 넘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20 얼마도 주고 샀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또 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지난달 킬로그램당 110만 원을 찍었던 자연산 송이 가격도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채취량이 늘어나 3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고물가 속 비싼 식자재의 가격 하락에 소비자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하루아침에 2조 원 넘는 돈이 손안에 들어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석 달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미국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금이 2조 3천억 원입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Now for your winning Powerball number, good luck everyone. It is 10. 미국 복권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당첨금만 17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800억 원입니다. 올해 7월 이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상금이 3개월간 쌓였는데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이 됐습니다. As I always like to say, somebody is waking up this morning, this afternoon, perhaps with a $1.7 billion Powerball ticket, the second highest jackpot in any lottery history.
파워볼은 미국의 로또 복권으로 우리 돈으로 2,6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시골 마을 주류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d then somebody else calls, "Are you guys the store that sold the winning ticket?" I'm like, "Oh man, this is nuts. This is crazy." 1등 당첨자가 나온 이 가게도 상금 100만 달러를 함께 받습니다. And a lot of them, like I said, "Oh, if I win, I'm going to get you a new truck. So where's my truck? I'll be waiting." 당첨자는 상금을 29년간 연금처럼 나눠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세계 테니스계에서 이른바 금수저로 유명했던 제시카 페굴라가 4년 만에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4위의 실력자로 코트에 섰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국의 제시카 페굴라는 테니스보다 억만장자딸로 유명했습니다. 부모 재산이 우리 돈 8조 원이 넘습니다. 천연가스 재벌이었는데 프로풋볼팀 버팔로 빌스의 구단주가 되면서 가족 모두가 유명인이 됐습니다. 세계 랭킹 78위였던 4년 전 첫 코리아 오픈 때 페굴라는 1차전에서 탈락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세계 4위로 뛰어오른 페굴라는 대회 1번 시드로 오늘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Yeah, an interesting journey, but I've definitely improved a lot since last time I've come here, and it's been really exciting to come back and just see how many Korean fans have also followed. 선수론 적지 않은 나이 20대 중후반에 무섭게 성장해 세상의 선입견을 보기 좋게 깼습니다. Yeah, when you're playing, it's hard trying to manage both like your family and off the court and everything, and playing matches and still trying to improve. But I think I'm good at like compartmentalizing. Keeping things and being able to focus just on tennis. 페굴라의 어머니 킴 페굴라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여성 사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4년 전엔 페굴라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We just felt like, this was a great opportunity for our whole family to come to Korea and for me to come back and visit where I was born. 한땐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이제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페굴라는 이번에 어머니 대신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Couple times already. Yeah, it's a lot. I need to take a break because it's a lot of food. Yeah, I don't have it. I mean, the only thing in U.S. I feel like we know is like BTS and Blackpink. Yeah, they've become very popular in the U.S. So. K-팝도 즐겨 듣는 페굴라 내일 준결승을 넘어 대회 첫 우승을 노립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번 주말엔 가을비가 내립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일부 우박으로 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일요일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가을비치고 많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에 많게는 40mm, 영동과 전북, 경북에도 최고 20mm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제주에는 해안가로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를 향하신다면 해안가 접근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쌀쌀함은 덜하겠습니다. 전국이 14도 안팎에서 시작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19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요. 주 중반까지 쾌청한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전날 17.5%포인트 차이로 진다. 격차까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견된 패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사람도 또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회초리를 휘둘렀는데 어느 정도 반성을 한다는 건지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뜨거운 민심, 미지근한 여당.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